2025년 6월 미국 재무부가 정기 외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통은 전문가들만 관심을 갖는 기술적인 문서입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환율 조작 관찰 대상국 명단이 9개국으로 확대되었고 중국, 일본, 한국, 독일, 스위스 같은 주요 경제국들이 포함되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쳤습니다. 누군가가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어서가 아니라 그 이면의 메시지 때문이었습니다. 글로벌 통화 협력의 시대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 뭔가 기술적 보고서 이상의 무언가를 목격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통화 정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경제 전쟁의 시작입니다. 총성 없는 전쟁이지만 파괴력은 결코 작지 않은 바로 환율 전쟁입니다. 그리고 질문은 우리는 지금 이 폭풍 속 어디에 서 있을까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들은 암묵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누구도 고의로 자국 통화를 약화시켜 수출 경쟁력을 높이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암묵적 통화 휴전이죠. 글로벌 질서는 단순한 원칙 위에 세워졌습니다. 시장이 통화 가치를 결정하도록 하고 노골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 하지만 2022년부터 미 연준이 40년 만에 가장 강력한 금리 인상을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달러는 폭풍처럼 강세를 보였고 다른 나라들은 방어해야 했습니다. 일본, 한국, 중국 모두 외환 시장에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6월 보고서의 특별한 점은 워싱턴이 신호를 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옛날 게임은 끝났다. 이제 우리는 더 면밀히 감시할 것이다. 미국이 게임의 규칙을 바꿀 때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2025년 6월 보고서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은 디테일이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단순히 관찰 대상국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평가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국부펀드의 활동을 더 면밀히 검토하고 시장 변동성 완화라는 변명을 더 엄격하게 심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기술적 조정이 아닙니다. 전략적 변화입니다. 공식 데이터를 봅시다. 2025년 11월 기준 중국의 외환 보유고는 3조 3,460억 달러. 2015년 이래 최고치입니다. 이 수치는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은 단순히 달러를 팔아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 흐름을 적극 관리하고 환율을 통제하며 더 복잡한 도구들로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이렇게 할까요? 답은 아시아 수출 경제의 구조에 있습니다. 일본은 2024년 동안 최소 4차례 약 600억 달러 규모로 외환 시장에 개입했습니다. 한국은 정확한 수치를 공개하지 않지만 원화는 강한 압력을 받았습니다. 이 수치들은 각국이 연준이 의도치 않게 만들어낸 달러 쓰나미로부터 자국 경제를 보호하려 애쓰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자국 통화가 급격히 강세를 보이면 수출국의 상품이 국제시장에서 비싸집니다. 기업들은 주문을 잃고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습니다. 세계무역기구 데이터에 따르면 많은 아시아 경제국들의 수출액이 자국 통화 강세 기간 동안 감소했습니다. 수출이 GDP의 20에서 30%를 차지하는 국가들에게 이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직접적인 결과는 한 국가가 통화를 약하게 유지하기 위해 개입하면 무역 파트너들은 불공정하다고 느끼고 보복 조치로 반응합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관찰 명단을 발표한 이유입니다.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더 깊은 의미의 층이 있습니다. 중국은 수출만 걱정하는 게 아니라 위안화에 대한 신뢰와 자본 흐름을 걱정합니다. 2024년 중국 금융시장은 부동산 위기와 외국인 투자자 신뢰 하락으로 큰 압력에 직면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신뢰를 잃으면 자산을 팔고 달러로 바꿔 떠납니다. 이를 막기 위해 베이징은 가능한 모든 도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직접 개입부터 자본 통제까지. 그리고 이것이 그들이 쉽게 벗어날 수 없는 악순환입니다. 이것이 정부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실제로 우리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 통화가 약해지면 휘발유, 수입품, 해외여행 비용이 늘어납니다. 한국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가구의 거의 40%가 원화 약세로 구매력 감소를 느낀다고 응답했습니다. 환율 전쟁은 당신의 일상적인 장바구니에 바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부채 요소. 많은 국가와 기업들이 저금리 시절에 달러로 빚을 냈습니다. 달러가 강해지고 자국 통화가 약해지면 부채 상환 부담이 급증합니다. 국제결제은행에 따르면 신흥 경제국들의 총달러 표시 부채는 13조 달러를 넘었습니다. 환율이 계속 불리하면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아집니다. 글로벌 금융 안정성에 대한 진정한 위협입니다. 그리고 신뢰. 금융시장은 신뢰를 바탕으로 작동합니다. 국가들이 서로를 환율 조작으로 비난하기 시작하면 그 신뢰는 흔들립니다. 투자자들은 당황하고 변동성이 증가합니다. 2025년은 이전보다 훨씬 높은 통화 변동성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손실을 보는 것은 대형 헤지펀드가 아닙니다. 중소기업, 중소수출업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기고 있을까요? 사실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바닥을 향한 경주이며 협력이 없다면 장기적으로 모두가 패배합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이 갈등이 계속 확대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입니다. 역사는 통화전쟁이 결코 좋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19, 30년대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통화를 평가절하했을 때 결과는 대공황의 장기화였습니다. 글로벌 무역이 붕괴했고 경제적 긴장이 세계를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이끄는 데 기여했습니다. 근본적인 구조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주요국들이 더 이상 협력하지 않고 각자 자신의 이익만을 보호할 때 글로벌 시스템은 산산조각 납니다. 세계무역기구는 통화 보복 조치가 확대되면 글로벌 무역 성장률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결과는 경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국가들이 재정적으로 위협받는다고 느끼면 모든 문제에서 더 강경해집니다. 안보, 외교, 기술,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동맹이 시험받으며 대화의 공간은 줄어듭니다. 직시해야 할 현실. 모든 국가가 자국 통화를 약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세계에서는 실제로 누구도 이득을 보지 못합니다. 결국 가치는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평가절하 경쟁을 벌인다면 아무도 실제 경쟁 우위를 갖지 못합니다. 남는 것은 불안정성, 신뢰 상실, 그리고 점점 더 취약해지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뿐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파급 효과입니다. 더 작은 경제국들은 대국들이 만드는 파도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도구가 없습니다. 달러가 강할 때 가난한 나라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습니다. 그들의 부채가 급증하고 수입 능력이 제한되며 금융위기가 언제든 터질 수 있습니다. 역사가 보여주듯 작은 나라들이 위기에 빠지면 그 파도는 더 큰 시장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길은 어떨까요? 주요국들이 모여 새로운 합의를 협상한다면 일종의 현대판 브레튼 우즈, 상황은 안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현재 주요국 간 신뢰는 수십 년 만의 최저 수준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여러 영역에서 대립하고 있고 유럽은 자체 경제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일본과 한국은 여러 방향의 압력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전쟁이 확대된다면 미국이 환율 조작 혐의 국가들의 상계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 일본, 한국이 무역 제한이나 더 강력한 개입으로 대응하는 세계를 목격할 수 있습니다. 동남아시아는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유럽은 편을 선택해야 합니다. 글로벌 무역은 별도의 블록으로 분열될 것입니다. 그것은 통합이 아닌 분열의 세계입니다. 하지만 가장 가능성 높은 길은 새로운 균형, 취약하고 불안정한 균형입니다. 국가들은 계속 개입하지만 더 은밀하게 할 것입니다. 미국은 보고서와 경고로 계속 압력을 가하지만 즉각적인 강경 조치까지는 밀어붙이지 않을 것입니다. 시장은 계속 변동하지만 완전히 붕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안정성이 정상이 되는 세계에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환율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일 사건이 아니라 지속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몇 년 동안 글로벌 경제 구조를 재편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범한 시민으로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산 다각화가 가장 필수적입니다. 모든 저축을 단일 통화로만 보유하지 마세요. 가능하다면 강한 외화로 소액을 보유하거나 금처럼 가치를 잘 유지하는 자산을 고려하세요. 단순히 큰 변동으로부터 자신의 구매력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큰 수입 구매나 해외 여행 계획이 있다면 환율을 모니터링하고 시기의 유연성을 가지세요. 지금과 같은 높은 변동성 기간에는 몇 주의 차이가 비용에 상당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국제 거래가 있는 소기업을 운영한다면 기본적인 위험 해지 도구를 배우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많은 상업은행들이 미래 거래에 대한 환율을 고정할 수 있는 간단한 상품을 제공합니다. 정보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환율 전쟁은 긴장과 완화의 파도가 있을 것입니다. 맥락을 이해하면 더 현명한 재정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패닉에 빠지지 말되 안일하지도 마세요. 2025년의 환율 전쟁은 수년 동안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축적된 모순의 필연적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순들이 폭발하면서 우리는 통화가 국가 권력의 도구가 되는 세계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던지는 질문은 그런 세계에서 당신은 어디에 설 것인가요? 자신과 가족을 위해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요? 이 분석이 새로운 관점을 제공했다면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음 심층 분석을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